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류의 순환에서 폐순환과 체순환에 대한 의학용어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외워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좌심실로부터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아orta 대동맥입니다. 이제 혈관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혈액을 좌심실로부터 온몸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 좌심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제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 종류, 폐로 보내는 혈관 종류, 이런 것을 좀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이 폐순환과 체순환을 알아야 되니까 심장의 구조부터 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아orta 대동맥 이렇게 외우면은 문제 풀 때는 쉬울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조금 많은 것을 외워야 되니까 이제 잘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좌심실로부터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은 아orta 대동맥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일단 큰 그림을 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고,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그림도 여러 번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제 잘 그려진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되니까 그림도 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좀 더 거의 100% 이제 외울 수가 있으니까 꼭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이제 심장의 구조부터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심장은 하트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일단 하트 모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나눠 보면은, 일단 심장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각 하나하나마다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이 있는데 4개의 방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일단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은 좌우가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 우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이 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아래가 있는데 이제 심장의 위쪽 부분을 이제 심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right, left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심방을 atrium, 그리고 심실은 ventricle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좌우 심방 심실을 이제 가지고 이 4개의 방에 이름을 붙여보면은 이 첫 번째 부분이 우심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right atrium이 되고, 그 반대편은 좌심방이 되는 거고요. left atrium.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심실이니까 좌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left ventricle이 되고, 그리고 그 반대는 우심실이 돼서 right ventricle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방의 이제 이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일단 이제 우리 심장에서는 이제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심장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그 심장에 있는 피를 이제 온몸으로 이제 온몸이랑 폐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심장 안에서 이제 피가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방향은 심방에서 심실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가진 않아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보내게 되고, 이제 심실에서 폐를 가든지 온몸을 가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을 하는 거니까 사실 시작점은 없고 이제 어떤 지점을 이제 먼저 정해놓고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심실에서 이제 여기가 지금 심장인데,
이 심장 중에서 심실에서 이제 피를 폐나 온몸으로 보내고 이제 폐나 온몸에서 돈 피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곳이 이제 심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와 온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심방이 되고 다시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을 이제 피가 돈다고 하는 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순환을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순환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점이 이제 있는 건 아니고 얘가 이제 그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가 계속 흐르니까 뭐 여기가 시작점인지 여기가 시작점인지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를 위해서 첫 번째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기준점을 먼저 잡도록 할 거고요. 이제 기준점은 첫 번째 뭐를 잡을 거냐면 좌심실을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은 아까 레프트 벤트리클이라고 했죠. 이제 여기 좌심실에 해당되는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잡고 이제 이제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이제 좌심실이라고 하는 곳은 일단 거기에 있는 피는 이제 영양분, 뭐 산소가 풍부한 피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양분, 산소가 이제 풍부한 혈액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피를 온몸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뭐 더 세부적으로 말고 일단 큰 그림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장이 이제 우리 몸의 가슴 쪽에 있으니까 머리, 팔 그 위로도 가고 그리고 밑에 부분으로도 가죠. 이제 다리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온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온몸으로 가게 되는데 이 온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 좌심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온몸으로 가기 위한 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갈 건데 온몸을 가기 위한 그 혈관이 아올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에서 봤던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이 좌심실로부터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답이 이 아올타 대동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대동맥이 되고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간다고 했죠?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이제 이 혈액이 가면서 각 그 온몸의 각 장기에 이제 영양분, 산소를 이제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양분, 산소가 다 온몸으로 배달을 하고 이제 노폐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이제 담은 이제 혈액이 이제 돼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혈액이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서 이제 들어오는 혈액은 대정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정맥은 의학용어로 베나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심장에서도 돌아오는 곳이 이제 심실이 아니라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좌심실로 나간 거는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이제 그 피를 이 순환을 온몸으로 돌고 이제 다시 심장에서 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순환을 체순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체순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체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바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좌심실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좌심실에서 이제 영양분,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이제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치는 혈관이 이제 대동맥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온몸에 각 영양분, 산소가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반대로 노폐물과 그 이산화탄소를 담은 이제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혈액이 이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대정맥, 이제 베나카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바깥으로 돈 혈액은 심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심방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심방 중에서도 우심방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5번째 우심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온몸을 도는 이제 체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시 봐보면, 그래서 이제 6번째 우심방에 있는 피가 이제 심실로 내려갈 거니까 우심실로 이제 피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또 이제 심실에서는 폐나 온몸으로 이제 그 피를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는 이제 좌심실이니까 이제 우심실 쪽에서는 이제 폐로 피를 내보내게 되고요. 근데 이 우심실에 모여있는 피는 좌심실에서는 영양분, 산소가 풍부한 거였는데 우심방에서 이제 우심실로 내려온 피는 온몸을 돌고 온 피라서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한, 거의 없는 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혈액이 이제 우심실에 있는 그 혈액이 이제 폐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 폐로 가는 그 혈관 이름은 이제 폐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가 이제 폐동맥이 되는 거고요. 좌심실에서 가는 혈관은 대동맥이었고, 이 우심실에서 가는 혈관은 폐동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폐동맥의 그 혈액은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한, 거의 없는 이제 혈액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폐동맥으로 이제 가서 마지막 폐동맥으로 가서 이제 가는 곳이 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폐에서 이제 그 영양분 산소가 없는 것들을 이제 이 폐에서도 이제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교환된다고 했잖아요. 영양분과 노폐물이 이렇게 교환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쳐서 다시 그 영양분과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영양분과 산소를 머금은 그 혈액이 이제 돌아오는 혈관이 이제 폐정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폐동맥은 펄모너리 알테리가 되고, 그리고 폐정맥은 펄모너리 베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폐정맥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곳은 심방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심방에서 있는 피가 이제 우리가 몸을 순환을 하는데, 피는 심방에서 심실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계속 반복됐듯이.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 좌심방에 있는 피는 심방에서 심실로 가니까 좌심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 펄모너리 베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산소 영양분이 풍부해진 혈액이 이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좌심방의 혈액이 이제 다시 이 좌심실로 가게 되는 거죠.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흐르니까. 그래서 이 좌심실에 있는 피가 영양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폐를 통해서 이제 교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좌심실에서 다시 이제 순환이 되니까 온몸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아올타를 통해서 온몸에 가서 이제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심장에서 이제 심실로 간 다음에 이제 폐로 가서 폐에서 이제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에서 이제 영양분 산소가 없는 거를 풍부한 걸로 다시 바꿔서 폐정맥으로 보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심실로부터 이제 폐까지 이제 순환하는 이 과정은 체순환이 아니라 폐를 통해 순환을 하는 거니까 폐순환, pulmonary circulation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순환, 폐순환이 되는 거고, 얘도 그림으로 한번 봐보면 이제 우심방에서 피는 심방에서 심실로 흐르니까 이제 우심실로 간다고 했죠. 6번째가 이제 우심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심실에서는 영양분, 산소가 없는 혈액이 어떤 혈관을 통해서 폐를 가냐면 폐동맥을 통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폐동맥을 통해서 이제 폐로 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얘가 7번째가 되는 거고,
그래서 폐동맥에서 이제 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라고 하는 그 장기에서 폐포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이제 교환이 돼서 영양분, 산소가 없던 게 이제 풍부한 걸로 바뀌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심장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혈관이 이제 폐정맥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펄모널 베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심방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번째가 이제 좌심방,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이제 피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순환을 하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순환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심방에서 심실,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11번째가 되는데 이 11번째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시점이 되는 거죠. 좌심실. 그래서 영양분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왜 이 좌심실에 있는지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좌심실로부터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은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좌심실에서 이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이 아올타다라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뭐 아올타가 아니라 이제 우심실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이 있는 이 우심실로부터 폐로 보내는 혈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대동맥이 아니라 이 폐동맥이 되는 거죠. 펄모너리 알테리라는. 그래서 문제가 뭐 아올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펄모너리 알테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심방, 뭐 우심실, 좌심실, 좌심방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정맥 그리고 폐정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의학 용어도 같이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순환을 이제 그림이랑 같이 순서대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의 답은 아울타 이렇게 막 외워서 하는 것보다 이러면은 금방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해를 먼저 해놓으면은 좀 더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판막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하는 판막 답은 승모판, 이천판, 미트럴 밸브가 이제 답이 되고요. 이제 위에서 이제 폐순환, 최순환 하면서 우리 심장의 구조를 이제 배워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판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판막의 종류도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판막은 일단 이제 우리가 뭐 밸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냐면 혈액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그 심장에 존재하는 막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심장에는 이제 이 판막이 4개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혈관에도 있긴 있어요. 정맥이 있는데 일단 심장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이 판막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일단 어디에 이제 이 4개가 존재를 하냐면 심방과 심실 이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심방, 심실이 각각 이제 그 2개씩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이 문제에 나왔던 승모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좌심방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승모판, 이천판, 미트럴 밸브인데 얘를 이천판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판막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혈관의 뚜껑 같은 건데 막인데 이 뚜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천판 같은 경우는 2개의 부위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역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닫혀 있고 혈액이 흘러야 될 때는 열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모양이 승모판 같은 경우는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이천판이라고 하는 거고 이학용어로는 바이커스피드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어도 이제 똑같은 거니까 같이 2개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도 판막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에 있는 판막은 3000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0판은 트리커스피드 밸브라고 하고 이 3000판이라고 하는 거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듯이 이 3이 3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막이 이렇게 3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막이 닫혀 있다가 혈류가 흘러야 될 때는 이제 열리고, 그리고 역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이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개를 배웠으면 나머지 2개의 판막은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우리 아까 심실에서 이제 뭐 좌심실 같은 경우는 대동맥으로 피를 보내고, 우심실 같은 경우는 폐동맥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혈류를 보내는데 심장에서 이 폐나 온몸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다시 심장으로 역류를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도 판막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실에서 이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갈 때 그 대동맥에 있는 판막인 대동맥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갈 때 그 폐동맥에 있는 판막을 폐동맥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은 aortic valve, 그리고 폐동맥 판막은 pulmonary valv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막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심장에 존재하는 판막은 총 4개가 있고, 이제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승모판, 미트럴 밸브, 2000판, 바이스커스피드 밸브, 이거 동의어 같이 알아둬야 되고, 우심방, 우심실에 존재하는 거는 3000판이다. 트리커스피드 밸브다 라고 알아두고, 그리고 대동맥 판막은 아ortic 밸브, 폐동맥 판막은 펄머너리 밸브, 이렇게 4개의 종류, 어떤 게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같이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폐순환과 체순환, 심장의 이제 구조, 심방, 심실, 그리고 판막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요. 각 부위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 그리고 의학용어 같이 이제 이해하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